네, 안녕하십니까. 공부의 정석학원 JS 컨설팅 대표원장 박두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제가 컨설팅을 많이 진행할 때마다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새 학기를 또 맞이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에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변부터 좀 드리면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량평가를 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평가 요소들로 접근을 해서 하는 정성평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지를 숫자로 체크해서 A 학생은 30시간, B 학생은 20시간 이런 걸로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 또는 또 학생들의 생기부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 중에 자율활동하고 종합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학생의 어떤 이타적인 태도나 평소에 봉사활동과 비슷한 그런 남을 돕는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꾸준히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시간이 이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당연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진정성이 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을 진로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은 다른 친구의 학우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멘토링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학이나 공학 계열 이런 과학 진로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어떤 과학 실험 활동을 할 때 수업 진행을 돕는 도우미 활동 같은 것들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진정성을 갖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봉사활동은 무조건 시간으로만 채우려고 좀 아무런 연계성 없이 하기보다는 자기 진로와 연관되는 것도 좋고 평소에 남을 돕는 이타적인 태도를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추후에 어떤 교차 검증을 입학사정관들이 했을 때 충분히 종합적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생기부에 있는 세특이라든가 이제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같은 곳에 독서량, 즉 책이 많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좋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질문처럼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학습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책이 생기부에 많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2권이고 3권이고 그냥 무자비하게 막 넣는 것보다는 단 한 권을 넣더라도 탐구 보고서에서 본인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탐구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개연성 있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책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구체적인 연쇄적인 해결 과정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의 양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없다 이거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 레벨인데 너무 막막해요.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좀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라. 공부 방법 솔직히 모르지 않다. 알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 좀 잘하자. 사실 학생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많다는 걸 요즘 잘 몰라요. 이동할 때마다 대중교통에서 어디 병원이나 어디 가서 기다릴 때 뭐 보죠? 그쵸? 스마트폰 달고 살죠. 진짜 많이 하는 걱정과 좀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본인도 모르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유익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시간을 그냥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과감하게 줄여도 시간 관리는 확실히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이 영상을 좀 보고 있다면 본인이 매일매일 버려지는 시간, 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은 반복해라입니다. 반복해라. 공부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이 중요하다. 사실 예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는 건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 학원 또는 뭐 과외 또는 뭐 인강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머리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듯이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학습한다.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머리에 남는 거 10% 20%밖에 안 돼요. 자, 요거는 쌤이 진짜 꿀팁인데, 공부할 때 우리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나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양에 집착하지 마요. 일단 본인이 확실히 풀 수 있는 양을 정해봐요. 20문제, 30문제를 먼저 중요한 걸 풀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2번, 3번, 아니죠. 4번, 5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 유형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단언컨대 한 등급 이상 올라갈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3가지였죠. 2가지는 학부모님들이 상담 때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서 답변을 좀 드렸고, 1가지는 학생들이죠.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밑에 댓글창 있잖아요.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유익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앞으로 더욱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배정석 JS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공배정석 JS 컨설팅 원장 박두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